자, 신축을 하면서 정부 정책은 정말 중요하죠. 2024년도 정부 혜택을 100% 활용하기 위해선 딱 4개월 남았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사항들이 발표되었고 그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1월 4일 발표한 대통령의 활력 있는 민생 경제라는 주제로 많은 경제 전반에 대한 내용들이 발표되어 있지만 여기서 특별히 이 건설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부에서는 이 건설 투자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좌측 표에서 보시면 건설 수주 및 착공 면적이 나와 있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전년 대비해서 무려 마이너스 50% 이상 지금 건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착공을 안 했죠. 줄어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뭐다? 공급이 없으면 반드시 가격이 올라간다. 그렇죠? 이런 것들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진작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LH 등에서 다세대 다가구 등의 주택을 추가적으로 매입 확대하겠다. 자, 이 사항은 우리가 신축을 해서 단순히 민간 수요뿐만 아니라 이런 공공 수요도 늘어나면서 그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세하고 정책 모기지를 갖다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죠. 집을 지어서 누군가는 임대를 하거나 이것을 누군가는 매입을 해야겠죠.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돈입니다. 이 전세할 때 대출을 확대해 줌으로써 누구나 쉽게 전세로 갖다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밑에서 보시면 신생아 특례 대출을 갖다가 무려 5억까지 낮은 금리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새로운 이런 정책들이 나오면서 그만큼 지은 집을 갖다가 쉽게 매입할 수 있는 또는 임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는 거죠. 민간 공동에너지 건축 의무화 시행을 갖다가 딱 1년만 유예하겠다. 제로 에너지 건축이라 해서 단열 및 기밀 성능을 확대시키는 패시브, 그 다음에 고효율 에너지 기기 설비를 활용하는 액티브,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이런 세 가지 정책으로 되어 있는데, 로드맵을 보시면 2024년도부터 원래는 민간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려고 했지만 정부에서 발표함으로써 이게 단 1년만 연기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건축비가 30%까지 올라갑니다. 이걸 적용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시기를 잘 이용해서 건축을 하는 게 이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 인허가 절차를 갖다가 간소화하고 통합해서 진행하겠다. 경제 전반에 대해서 발표한 정책에서는 몇 가지 큰 흐름만 발표하였고, 세부적인 사항은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 연기 보완 방향에서 많은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예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죠. 이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은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도시건축 규제 완화, 정말 중요한 거죠. 지금까지도 이게 발표한 지 벌써 며칠 지났죠. 일주일 가까이 지났죠. 모르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내에 이 공유 차량, 그러니까 주차장을 내 차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공유, 민간에게까지 이제 공공적으로 제공하는 공유 차량을 설치한다면 주차장 기준을 완화시키겠다. 엄청납니다. 한 면당 3.5대까지 적용하겠다는 것을 보시고, 내용을 보시면 우리 소형주택 60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는 한 세대당 0.6대였죠 그동안. 근데 만약에 50%를 공유하겠다라고 하면 이게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서 0.26대, 아니다 100% 제공하겠다 하면 0.17대까지만 확보해도 된다. 만약에 10세대를 짓는다, 기존에 6대 주차 면수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1.7대, 약 2대만 있으면 가능하다. 이 주차장은 아시겠지만 이 건물의 규모를 결정짓는 정말 중요한 거죠. 특히 세대수를 다 늘리려고 싶어도 이 주차장 때문에 누리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발코니 허용. 자, 오피스텔은 그동안 발코니를 설치를 못했죠. 설치를 하더라도 우리가 이 서비스 면적의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이것을 허용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이제 충분히 오피스텔도 충분히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개선했습니다. 세제 및 금융 지원 확대. 자, 향후 2년간 중국되는 신축 소형주택
60제곱미터 이하의 B아파트에 대해서는 원시취득세를 갖다가 최대한 50% 감면하겠다. 이 원시취득세는 우리가 집을 지어서 최초 등록할 때 내야 되는 세금을 갖다가 줄여주겠다 이 말이죠. 즉 공급을 많이 활성화해라 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25년도 12월까지 종료된 상에서만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목표를 갖다가 25년도 12월 이전에 중공을 내는 것으로 해야겠죠. 그렇죠? 자, 구입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겠다라고 얘기했죠. 자, 개인 같은 경우에는 향후 2년간 준공된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 시 취득세에서 제외하겠다. 정말 큰 사항이죠. 우리가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할 때 이 세금이 상당히 좀 많이 부담이 되는데 이 특별히 25년도까지 지은 주택에 대해서는 또 혜택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게 될 때는 25년 12월이라는 기한이 상당히 중요하게 다가오죠. 등록 임대 사업자에 대한 여건을 개선해서 단기 임대, 예전에 6년짜리 같은 것을 확대함으로써 이런 임대 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다시 부활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또 임대 보증보험이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시세로 반영해서 주택가격 산정 방식을 개선하겠다라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자, 중요한 점은 25년 12월까지 뭐다? 자, 준공을 해야 한다. 25년 12월이라는 기한이 있는 거죠, 우리한테는. 자, 예비 기간을 10월까지 2달 잡았습니다. 소형 건물 공사 기간을 6개월로 하면 25년도 4월이 됩니다. 이때 착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주택을 철거하기 위해서 행정 및 공사 기간을 한 달 잡았습니다. 그러면 25년도 3월이 됩니다. 건축 허가, 심의, 업체 선정 기간을 3개월 잡으면 벌써 25년 1월이 되는 거죠. 설계, 검토 및 확정 기간을 1개월 정도 잡고 또 토지를 내가 매입하기 위해서 계약하고 잔금 치르고 명도하는 기간을 6개월 잡았습니다. 그럼 벌써 24년도 6월이 됩니다. 그리고 현장 조사, 시장 조사, 또 사업 분석하는 기간을 한 달 잡으면 24년도 5월이 됐습니다. 현재는 1월 말, 불과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의 효과를 보려고 해도 내가 또 아무리 좋은 집을 지으려고 해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25년도 12월이라는 기한을 맞추기 위해서는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신축의 경험이 많지 않다면 이 또 시간표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 노하우를 받아서 시간을 단축하는 그런 지혜도 필요한 시간입니다. 혹시 신축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이상 리틀빌드의 윤경쌤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건축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감사합니다.